목욕탕, 찜질방, 보일러 없이는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일러 없이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 수영장, 워터파크 이러한 업소도 보일러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목욕탕하고 찜질방 연료비 사용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일반적으로요. 급탕비 쪽으로 많이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급탕비요. 즉 온수 생산하는데 급탕비라 하죠. 이게 약 60에서 70% 정도 소모되고요. 한증실 또 불가마 이런 쪽으로 에너지 비용이 약 20에서 30% 정도 소모되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 겨울철 난방비가 약 10% 정도. 이러한 비율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없애는 기술은 이 급탕비하고 온수 생산 급탕비하고 난방비 이쪽으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증실, 불가마 이쪽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러한 급탕비, 난방비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약 한 70에서 80% 정도 에너지가 지출되고 있죠. 7, 80%.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감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폐수열 해수기하고 히트펌프죠. 히트펌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히트펌프가 지금 이미 상용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목욕탕에서 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폐수열 히트펌프, 즉 폐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폐수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사용수 히트펌프. 사용수 히트펌프는 저수조 있죠. 목욕탕의 저수조 열을 빼앗아 가지고 온수 탱크로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저수조는 차갑게 되겠죠. 차가운 저수조 물을 이용해 가지고 폐수 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기술입니다. 즉 폐수열 해수기하고 히트펌프하고 연동시키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열 히트펌프인데 공기에서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죠. 이 방식은 겨울철에 외기 온도가 낮아지면 증발기가 얼어 가지고 열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또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는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대형 빌딩의 기계실에서 열이 많죠. 기계실 열이 많죠. 기계실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는 그러한 방식들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 사용수 히트펌프, 폐수열 히트펌프 이런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죠. 즉 히트펌프 종류는 증발기에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히트펌프 종류가 달라지죠. 공기열을 공급하게 되면 공기열 히트펌프, 폐수열을 공급하게 되면 폐수열 히트펌프, 사용수 즉 저수조 물탱크 열을 공급하게 되면 사용수 히트펌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트펌프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히트펌프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일러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탄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일러를 완벽히 보일러 없이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뭐 가스 배관을 한다든가 연료 탱크를 만든다든가 버너를 이용하는 보일러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히트펌프하고 폐수열 해수기하고 이용해 가지고 물론 보일러를 없애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 그런데 기존의 공기열 히트펌프 문제점, 또 사용수 히트펌프 문제점, 폐수열 히트펌프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신기술이 탄생됐습니다. 그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개통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은 모니터가 적죠. 그래서 이 잘잘한 글씨까지 보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PC,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보시면 잘 보이겠죠. 이런 커서 움직인 것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공기에서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목욕탕 개통도인데요. 이 보시면 무보일러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 신기술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 기술 개통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는 지하에 물탱크, 저수조가 있죠. 이러한 저수조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수도는요,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되는데요. 여름에는 25도, 28도까지 상수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5도, 3도까지 온도가 내려갑니다. 즉, 그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 3도에서부터 여름철 28도까지 온도가 계절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도는 온도가 변화되지만 지하수는요,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는 기상청에 들어가 보시면 16.5도. 그래서 지하수는 안반수를 뚫고 100m, 150m 이런 깊은 곳에서 물을 뽑아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온도는 약 16도에서 17도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천수는 또 온도가 높죠. 26도 이상을 온천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16도에서 17도, 상수도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저수조 온도를 10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도. 왜 10도로 기준을 했는가는 잠시 있으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조 온도가 10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도의 물을 부스탑 펌프를 이용하죠. 가압 펌프죠. 부스탑 펌프가요. 이러한 가압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가압을 하죠. 옛날에는 급수 펌프라고 해서 물탱크에서 옥상에 물탱크로 물을 퍼 올리죠. 그래서 옥상에서 자연압으로 목욕탕으로 온수, 냉수가 자연압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설하지 않고 부스탑 펌프를 바로 설치해 가지고 지하에서 바로 가압을 해버립니다. 그럼 옥상 물탱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스탑 펌프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가압을 하면서 폐수열 해수기 있죠. 폐수열 해수기를 통과시킵니다. 즉 이 10도가 지금 이 저수조 온도가 10도라고 있습니다. 10도가 30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0도가
온수 탱크로 공급이 되겠죠. 온수 탱크로도 공급되고요. 이 30도가 냉수축으로도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냉수에 따로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뭐 선샤워라든가 자샤워, 또 이제 온탕, 열탕 공급할 때 이런 냉수가 전부 폐열 해수기를 통과해서 약 30도 정도 되는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냉수 온도가 미지근하죠. 온천물 같이. 이러한 냉수 온도가 높죠.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목욕탕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 인체의 체온에 비슷한 온도를 사용합니다. 약 36도에서 38도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38도를 만들 때 냉수 온도가 높으면 온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냉수 온도가 낮으면 온수가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냉수 온도가 30도가 공급됐을 때 온수는 지금 이 그림상으로 70도로 되어 있는데요. 약 50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온수 50도하고 냉수 30도하고 혼합할 때 냉수가 약 70%, 온수는 약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수가 70%고 온수가 30%. 그래서 하루 100톤을 사용한다 그러면 온수가 30톤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냉수는 70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온수를 적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냉수 온도가 10도라고 봤을 때는 온수가 70%, 냉수가 30%가 들어갑니다. 반대가 되버리죠. 반대. 사용량이 바꿔져 버립니다. 사용량 자체가요. 그래서 이 지금 온수는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를 만든다든가, 또한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죠. 그래서 이 온수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에너지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수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냉수 온도가 높고 또 냉수 온도가 높으면 온수 사용량이 적어진다고 했죠. 또 온수 온도가 높으면 또 온수 사용량이 더 적어지는 거죠. 온수 온도가 50도보다도 70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온수 사용량이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수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이러한 30도가 필요 없는 곳이 있죠. 즉 냉탕, 또 금냉탕, 해바라기 샤워, 한정실 앞에서 시원하게 그 물줄기, 줄사워라고 하죠. 줄사워. 그런 그 사워는 한정실에 뜨겁게 가열한 후에 시원하게 맞으면 아주 개운하죠. 이러한데 거기에 미지근한 물이 나오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냉탕, 금냉탕, 해바라기 샤워 이런 쪽으로는 폐수열 해수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직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만 배관을 분리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폐열 해수기를 통과한 물을 냉수축으로 공급해야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욕탕에서 사용 후 38도를 사용 후 폐수가 나오면 1차 진모조에서 긴 머리카락 같은 거, 산부 껍질, 또 면도 날, 뭐 이런 것들을 1차 걸러내고, 그 다음에 2차 샌드 여과기죠. 그 좀 큰 자갈, 큰 15mm 뭐 큰 자갈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과를 시켜서 판형 열감기로 공급을 합니다. 이때 폐수 온도가 약 34도 정도 되는데요. 이런 34도하고 냉수 10도하고 열 교환하는 거죠. 열 교환해 가지고 이 10도는 30도가 되고요. 이러한 34도는 폐수는 14도가 되어 가지고 폐수가 방류되죠. 이러한 기술, 즉 폐수 열 해수기, 이거는 판형 폐수열 해수기입니다. 판형 폐수열 해수기. 그래서 이 판형 폐수열 해수기는 냉수를 3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 상수도 온도가 5도, 뭐 3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이런 5도짜리가 들어가도 30도, 3도짜리도 30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이렇게 30도씩 끌어올릴 수 있는 폐수열 해수기가 판형 열 교환기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쉘앤 튜브 타입 그 온통용 3단짜리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서 주로 온수 탱크로만 공급을 합니다. 온수 탱크로만요. 냉수축으로는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온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죠. 온수축으로만 공급하고 냉수는 그냥 생물, 차가운 물을 공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온수가 많이 사용되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드시 폐수열 해수기, 성능이 우수한 폐수열 해수기를 설치해서 목욕탕 냉수측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30도를 이 공기 열원 히트펌프라고 했죠. 이러한 30도를 약 70도 정도까지 온수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기다 그러면 외기 온도죠. 겨울에는 마이너스 10도, 또 여름에는 30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0도에서도 온수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마이너스 10도는요 어느 정도 나가냐 그러면 마이너스 약 24도 정도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즉 14도의 열을 더 빼앗는 거죠. 열을 더 빼앗아 가지고 더 차갑게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 30도다 그러면 약 15도 정도 이렇게 배출됩니다. 뭐 20도다 그러면 공기 온도가 20도다 그러면 약 한 5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때 이런 이 히트펌프는 MHP50, MHP 즉 M이 저희 회사 상호 약자인데요. 맥서지 HP, H는 히트펌프죠. HP는 히트펌프. 즉 맥서지 히트펌프입니다. 50kW, 1시간에 50kW의 소모되는 동력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겨울철에도 약 20만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 폐수열 해수기에서 약 30도 정도로 나온다고 했죠. 이러한 30도를 70도 정도로 이렇게 온수 탱크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30도를 70도 정도로 공급해 가지고 그러면 온수 탱크에서는 70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온수를 뭐 높게는 80도까지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 60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 물량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겠죠. 70도로 하게 되면 물량이 더 적어지고요. 이 온도에 따라서 물량이 적고 많고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히트펌프, 즉 공기에서 마음껏 열을 흡수할 수 있는 히트펌프가 탄생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히트펌프는 냉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프로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냉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기술이 단순하고요. 단순 명료하게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목욕탕의 이 온수를 생산하는 데는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일러가 없는 것입니다. 보일러 보조용으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50kW 한 대를 설치했을 때는 하루에 약 1000명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두 대를 설치하면 약 2000명, 세 대를 설치하면 3000명, 이러한 인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죠. 반드시 폐수열 해수기가 우수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히트펌프 장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냉매가 필요 없습니다. 냉매 없는 공기열은 히트펌프입니다. 냉매 없는 공기열은 히트펌프요. 냉매 없이 공기열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것입니다. 두 번째요, 위험성이 제로입니다. 위험성, 뭐 압력이 높아진다든가, 연료를 뭐 폭발 위험이 있다든가, 또 뭐 불이 난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운전 자격이 필요 없는 거죠. 운전자 자격이 필요 없어요. 히트펌프는 냉동기는요, 50R 이상 되면 운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보일러도 운전 자격이 필요하죠. 보일러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위험성이 제로입니다. 운전 자격이 제로, 고장률이 제로. 고장이 거의 없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장요. 물론 기계가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고장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은 그만큼 견고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제로입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습니다. 보일러는요, 굴뚝으로 폐열을 배출시키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고요, 또 윤활유 이런 데서 또 시관한다든가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그냥 공기에서 열 빼앗아 가지고 온수 생산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자,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리면요, 좀 어폐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고장률이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10년 정도, 10년 정도 아무런 이 무슨 비용도 안 들어가고 10년 정도 이렇게 쓴다 그러면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성능이 최고입니다. 성능이요. COP가 여름철에 약 한 8 정도, 여기 지금 10이라고 해놨는데, 여름철에는 COP가 약 한 8 정도 되고요. 겨울철에는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기술이죠. 기존에 폐수열 히트펌프, 또 이제 사용수 히트펌프, 공기열 히트펌프는 여기 게임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폐수열 히트펌프보다도 COP가 훨씬 높지요. 겨울철에 4, 여름철에는 약 10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히트펌프들은 고장이 잘 나죠. 압축기 같은 것이 타질 수가 있어요. 압축기가 타지면 압축기 바로 교체가 안 되죠.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가죠. 압축기 그냥 고쳐주는 사람이 없겠죠. 한번 압축기 교체한다 그러면 몇백만 원씩 들어가죠. 몇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냉매가 빠지게 되면 냉매도 일반인들은 주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냉매 공급, 또 이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그런 기술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보조 보일러도 필요 없고요. 연료 배관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 보일러는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온수 보일러는 앞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온수 보일러 회사들은 다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욕탕에서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신속하게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세계 최초의 신기술이고요. 여름철에 냉방도 가능합니다. 여름철에 냉방이요. 이 공기가 여름철에 만약에 실내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만약에 15도 정도로 실내로 다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차갑겠죠. 차가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환기 설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환기 덕트에 이러한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게 되면 냉방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기술이 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히트펌프, 문제점이 많이 있는 히트펌프요. 이러한 히트펌프들이 모조리 사라지는 기술입니다. 냉동기가 사라지는 기술입니다. 냉동기를 이용하는 히트펌프는 모조리 사라져야 합니다. 공기열 히트펌프 성능도 낮지만은 문제가 많죠. 공기열 히트펌프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폐수열 히트펌프, 폐수 탱크도 필요 없는 거죠. 폐수열 히트펌프, 이것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수 히트펌프, 겨울철에 1월달, 2월달에 저수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사용수 히트펌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사라졌죠. 그래서 기존의 히트펌프도 사라지고 보일러도 없앨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인데 우선적으로 폐수열 해수기가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에서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용량을 맞춰 가지고 설비를 하게 되면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정부 저리 융자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정부 저리 융자는요. 정부 저리 융자는 에너지 합리화 자금이죠. 에너지 합리화 자금은 이자가 연 1.5% 정도. 연 1.5%니까는 만약에 1억 원의 설비를 도입했을 때, 1억 원을 도입했을 때 한 달에 1년에 1.5%니까는 150만 원 되겠죠. 150만 원을 월 12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12만 몇천 원 됩니다. 한 달에 12만 몇천 원씩 이자를 내는 겁니다.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5년 동안 원금하고 상환해서 낼 수 있습니다. 원금하고 상환해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정부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거래은행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래은행에서 이게 1억 원이 가능하다. 이 업체는 1억 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거래은행하고 거래도 없는데 이게 그 거래도 없는데 승인해줄 은행이 없겠죠. 그때는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담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방식으로 저리 융자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식은요 거의 그냥 공짜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기 때문에 거의 95%는 사용자 측에서 이익으로 창출되고요. 나머지 5% 정도 이자 내고 원금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수 히트펌프라는 것이 있고요. 폐수열 히트펌프라고 있었죠. 그런데 사용수 히트펌프는요. 제가 많이 공급했던 기술입니다. 사용수 히트펌프는요. 사용수 히트펌프는 히트펌프 증발기에 저수소 열원을 공급하게 되면 사용수 히트펌프가 됩니다. 저수소 열원을 공급하게 되면 사용수 히트펌프가 되는데 이 기술에서는요 반드시 폐수열 해수기가 성능이 우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폐수열 해수기가 우수하지 않으면 이러한 히트펌프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폐수열 해수기가 없이 저수소 열원을 온수탱크로 이동시켜 버리면 이 차가워진 저수소 물이 다시 보일러가 가열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폐수열 해수기가 성능이 우수해야 되는데 이
히트펌프가 저수조 열을 빼앗아 가지고 온수로 이동시키게 되면 저수조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질 때 이 목욕탕에서 사용 후 버려진 폐수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저수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폐수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겠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폐수열 해소기하고 히트펌프는 상호 간에 연동 작업을 합니다. 연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수열 해소기가 성능이 우수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저수조 온도가 10도 이상이 되면 이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수조 온도를 10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죠. 10도 이상일 경우에는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연중 4월부터 11월까지 4, 5, 6, 7, 8, 9, 10, 11월까지 연중 약 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저수조 온도가 10도 이상이 됩니다. 이때는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용수 히트펌프를 많이 공급했는데 연중 약 8개월 정도는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겨울에 1월달, 2월달에는 이 저수조 온도가 5도, 3도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때는 히트펌프가 가동이 안 돼 버립니다. 히트펌프 증발부에 열원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트펌프가 중지돼 버리죠. 이때 계속 막 가동하려고 하게 되면 증발기가 얼어 터져 버립니다. 그러한 사고가 많이 몇 차례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히트펌프가 가동이 안 되니까는 겨울철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이 히트펌프가 놀고 있으니까 가동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겨울에 1월달하고 2월달에는 거의 사용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지하수는 16도에서 17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히트펌프가 에너지를 풍부하게 온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보일러 없이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이 히트펌프가 고장률이 좀 있죠. 냉매를 사용하고 고압 측, 저압 측에서 증발기에서 열원이 변화되다 보니까는 이게 고장률이 좀 생깁니다. 그때는 보일러가 없으면 영업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히트펌프는 보일러가 보조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수 히트펌프는 보일러 없이 거의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수도는 1월달, 2월달 그러니까는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 정도는 보일러가 가동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수조 온도가 낮으면 폐수열을 많이 흡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은 많이 절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용수 히트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폐수열 히트펌프죠. 폐수열 히트펌프는 폐수열 해수기를 사용한 후에 이 폐수 탱크로 폐수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폐수 탱크에서 히트펌프가 폐수열을 온수 탱크로 이동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역시 폐수열 해수기가 성능이 우수하면 히트펌프가 많이 적게 돌겠죠. 그러나 이 폐수열 해수기 성능이 없어도 이 히트펌프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폐수열 해수기가 성능이 없으면 폐수 온도가 높아지겠죠. 폐수 방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폐수 방류 온도가 높다는 것은 폐수열을 히트펌프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폐수열 해수기 성능이 우수하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히트펌프가 많이 동력을 소모하겠죠.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만은
보일러 역시 있어야 되고요. 겨울에 많은 에너지를 이 히트펌프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하고 히트펌프하고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겠죠. 반드시 이러한 폐수열 히트펌프를 사용하더라도 폐수열 해수기가 성능이 우수해야 됩니다. 이 폐수열 해수기가 우수하지 않으면 히트펌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례를 열량 산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열량 산출은 만약에 물 사용량을 하루 100톤으로 보겠습니다. 평균 사용 온도를 38도, 그래서 목욕탕에서 사용 온도입니다. 폐수 입구 온도를 34도, 폐수 온도가 34도고요. 냉수 출구 온도는 14도, 폐수 출구 온도는 14도, 34도가 14도로 낮아져 가지고 배출되는 거죠. 냉수 입구 온도는 10도, 냉수 출구 온도는 30도. 히트펌프 생산 열량은 20만 킬로칼로리, 1시간에 20만 킬로칼로리입니다. 약 20만이 안 되고 약 18만에서 20만 정도 되는데요. 20만 킬로칼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히트펌프 소모 동력은 약 50kW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총 필요 열량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총 필요 열량은 사용량 곱하기 사용 온도 마이너스 원수 온도. 그래서 사용량은요, 하루 100톤이죠. 100톤을 킬로그램으로 고치하죠. 그래서 1000을 곱해야 됩니다.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사용 온도가 38도 마이너스 10도. 10도는 원수 온도죠. 겨울에 5도다 그러면 5를 해야 되겠죠. 악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5도를 한다든가 3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10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280만 킬로칼로리가 필요합니다. 280만요. 280만 킬로칼로리, 즉 보일러를 선정하려면 보일러 효율이라는 게 있죠. 80% 효율이 있고 90% 효율도 있고요. 효율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욕 시간, 사용 시간을 감안해서 보일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만 보일러를 시간당 한 30만 킬로칼로리 열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보일러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히트펌프 성적계수가 있습니다. COP라고 하죠. 성적계수를요. 성적계수는 인풋분의 아웃풋인데 생산 열량 20만 킬로칼로리를 생산한다고 했죠. 20만 나누기 투입 열량이 전기 50kW가 소모되죠. 1시간에요. 그래서 5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열량으로 하게 되면 전기 1kW는 860kcal죠. 그래서 86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게 되면 COP가 나오는데요. 이게 4.65 정도 나왔습니다. COP가. 그런데 생산 열량이 20만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약 18만에서 20만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보니까 4에서 4.5 정도 COP가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스크루 압축기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스크롤 압축기는요, 3에서 3.5 정도 이렇게 나오죠. COP가 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폐수열 해수기 해수열량이 있습니다. 폐수열 해수기. 지금 냉수 10도를 30도로 끌어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폐수열 해수기는 100톤 곱하기 1000 kg으로 고치니까 1000 곱하기 폐수열 해수기 출구 온도가 30도 마이너스 10도가 되겠죠. 그래서 200만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폐수열 해수기가 열을 흡수한 것입니다. 200만 엄청나죠. 하루 100톤을 사용한 목욕탕에서 무려 폐수열 해수기가 무려 200만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흡수해 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히트펌프로 폐수열 해수기가 없이 히트펌프로 요 200만 킬로칼로리를 이것을 생산한다 그러면 히트펌프 몇 시간을 돌려야 됩니까? 20만 킬로칼로리의 히트펌프를 무려 10시간을 돌려야 200만 킬로칼로리 됩니다.
그래서 이 폐수열 해수기가 히트펌프 10시간을 10시간을 생산한 양을 해버린 거죠. 생산해 버린 거죠. 만약에 하루에 100톤을 이렇게 하는데 500톤을 사용했을 때는요, 이 열량이 얼마나 되겠냐면 1000만 킬로칼로리 됩니다. 1000만 킬로칼로리를 폐수 열 해수기가 흡수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1000만 킬로칼로리를 히트펌프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이게 50kW짜리가 무려 몇 시간입니까? 이게 나누면 되겠죠. 50시간입니까? 50시간. 50시간을 가동해야만이 이게 1000만 킬로칼로리를 해소할 수가 있어,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폐수열 해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수열 해소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절감률을 높이는 것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폐수열 해소기고 2차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폐수열 해소기가 200만 킬로칼로리를 해소하고요, 그러면 실제 필요 열량이 나오죠. 실제 필요 열량이 총 필요 열량 마이너스 해수 열량. 그래서 총 필요 열량은 280만 킬로칼로리 마이너스 200만 킬로칼로리 하게 되면 80만 킬로칼로리가 나오는데, 이 80만 킬로칼로리를 히트펌프로 온수를 생산하면 보일러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히트펌프를 가동했을 때는 4시간, 히트펌프가 1시간에 20만 킬로칼로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80만 나누기 20만을 하게 되면 되겠죠. 4시간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 성적 계수가 나옵니다. 전체 시스템 성적 계수 COP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총 사용 열량이 280만 킬로칼로리죠. 여기에 투입 열량이, 전기가 히트펌프 4시간을 가동했기 때문에 200kW 곱하기 860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시스템 성적 계수가 약 16 정도 되는 겁니다. 16 정도요. 그러니까 COP가 16이다 그러면 절감률을 환산할 수 있죠. 절감률은 1 마이너스 COP분의 1, 그러니까 16분의 1이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3% 에너지 절감 기술입니다. 93%요. 엄청난 에너지 절감 기술이죠. 그래서 반드시 폐수열 해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수열 해소기를, 우수한 폐수열 해소기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기열은 히트펌프, 즉 냉매 없는 히트펌프를 장착을 하게 되면 보일러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일러 없이 온수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히트펌프 문제점, 고장 문제, 또 냉매가 빠져도 문제가 있죠. 또 AS 쉽게 안 되죠. 이러한 문제, 또 환경 오염을 또 발생시키죠. 냉매는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목욕탕에서 냉매 사용한 후 그걸 해수해 간 업체가 있습니까? 냉매 다 대기 중에다가 불어불죠. 비등점이 낮은 냉매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오존층을 파괴시킵니다. 이런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데 냉매 없는 히트펌프가 탄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탄생되었죠. 지금 목욕탕, 찜질방에 이런 보일러 없는 기술을 도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주 주문이 폭발적으로 쇄도되기를 바라면서 주문 폭탄을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